갤럽부터. 네, 제가 뭐 제작진과 얘기한 게 좀 들리신 모양인데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새로운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참고용이지만 최신 거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후보죠. 38%로 무려 7%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갤럽 조사의 19%였던 안철수 후보 35%로 상승해서 3% 격차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세 정당의 후보 7, 4, 3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전에 양자 구도,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양자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언론 탓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뭐 이걸 의도적이다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다자 구도에서도 거의 양자 구도처럼 뭐 살색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의 양자 구도가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과 굉장히 어떤 차이, 2위 후보와 3위 후보는 뭐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우리가 얘기했처럼 특히 원래 안철수 후보가 보통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진보 중도 후보로 분류가 됐는데 네네. 표 자체는 보수 후보로 갈 표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어떤 선거의 프레임은 진보 대 보수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후보를 좀 미는 그런 경향으로 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모든 선거에서는 중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됐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라 문재인 후보는 결국 그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의 후보를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문철수 후보 측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외연 확정의 문제인데 과연 진보의 표를 확정적으로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외연 확정에서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또 보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또 그 중도표를 얼마나 뺏어오느냐. 이제 그런 아주 박빙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갤럽 조사가 이제 다자 오자의 구도를 저렇게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역별로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선거법에 따라서요. 5 후보를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35, 안철수 39입니다. 홍준표 5, 유승민 4, 심상정 2. 서울의 갤럽 조사입니다. 자, 경기, 인천, 수도권 중에 인구가 참 많은 데잖아요. 42대 34, 7, 2,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지역이 있지만 지금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가장 치열한 싸움 벌이는 곳 중에 하나죠. 호남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 52대 38. 자, 홍준표, 유승민 후보 거의 숫자가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심상정 후보 1. 자,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확실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의 지지층, 즉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야권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들을 문재인 후보가 거의 흡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8%에 40% 육박한다는 하고 나타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층은 일단 호남에서도 이게 좀 앞서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 16%가 전체적으로는 중도 보수층과 특히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지사의 표까지도 흡수해서 16%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독주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제 균형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박빙 구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중도 보수의 연합 후보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과 그리고 고정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이 향후 열흘간 그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언론사라든가 각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한 검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 공세 기간 동안 이 두 지지층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재조정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충청에서 저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호남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예,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 후보가 못됐죠. 못됐죠, 결국은.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 세력이
문재인 지금 후보에게 오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충청 지역에서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었던 지지세를 문재인 지금 후보가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걸 빨리 어떤 형태로든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서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앞서오던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와서 4% 앞서는 상황으로 나오고 그야말로 뭐 서울이라는 건 수도의 개념도 그렇죠. 있고, 예. 수도권의 개념이고 가장 또 선거 인단도 많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세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세라고 보긴 힘들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 가게 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대세론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 초에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40% 전후가 나왔거든요. 작년 초 말씀하신 작년 거죠. 초에. 예.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에도 2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 이상이 집을 나갔어요. 그렇죠. 그 정든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그 집에서 나와서 집토끼가 다 산토끼 된 거죠. 예, 근데 이분들이 계속 유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랑 보수가 된 거예요. 아직도 어느 집 못 예, 하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한때는 뭐 반기문으로 갔다가 한때는 뭐 안희정으로도 갔다가 황교안으로 갔다가 이제 안철수로 집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갤럽 조사에서도 홍준표하고 유승민 합친 거는 11%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상당수의 유랑 보수들이 이 문재인 대항마로서 안철수를 주목하고 이쪽으로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결집하고 이게 이 모습인데 이게 문 캠프에서는요 굉장히 이거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선거라는 게요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습니다. 이쁜 놈 당선시켜 주려고 찍는 힘보다는 미운 놈 떨어뜨리려고 찍는 그 메커니즘이 훨씬 더 세게 작동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강렬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하여간 그 비호감도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 안철수 비교해보면 문재인의 약점이 뭐냐면 비호감도가 안철수에 비해서 워낙 높다. 심지어 뭐 문재인 공포증, 문재인 포비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랑 보수가 맞고 안철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니지만 네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문 캠프에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조사 결과에 네, 대해서 됐고요. 지금 대선을 근데 역대 대선을 계속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회창,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때도 그랬고 매번 이렇게 대세론이 한번 확 뒤집히거나 아니면 대세론이 꼭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그런 게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정치는 굉장히 어떠한 영향이 갑자기 정말 미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 뭐 굉장히 조기 대선이라고 좀 짧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까지 탄핵의 어떤 그런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대세를 유지해왔지 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까지 어떤 보수들이 문재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항마를 찾다가 결국은 보수표는 보수 후보에게 던져야 하는데 네네. 보수 후보들이 사실은 대항마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한테 그 표가 이제 대부분이 다 갔다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수표로 다 갔다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일부 아직 결정하지 않는 보수표가 있고 아까 방랑하는 유랑하는 모습도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근데 뭐 그걸 떠다니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네. 왜냐하면 마음을 아직 마음을 정하지 결정하지 못한 거죠. 네. 일부 보수표가 있는데 그 보수표는 문재인 후보한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중도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도표에 관한 싸움을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까지 뭐 정권 교체랄지 적폐 청산 그런 프레임을 가져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표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까지 전면적으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서 과연 치고 올라오는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누를 것인가 네네. 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처럼 대선이 32일 남았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전까지의 모든 구도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안철수 후보가 맞짱 그리고 이른바 끝장 토론을 문재인 후보에게 제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후보께 양자 끝장 토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준비된 종이 서류 없이 그냥 서로 맨몸으로 서로 미국 토론처럼 자유롭게 서로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끝장 토론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 뭐 토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뭔가 국민들로부터 이 뭐 준비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준비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하자고 했는데 살짝 좀 빠지는 분위기예요. 문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도 우리 오늘 프로를 진행하면서도 모든 정당의 여론조사를 다 밝혀야지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는 것처럼 네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그 후보자들을 직접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방송국에서도 양자 토론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안철수 후보는 그 양강구도, 양자구도를 굳혀내기 위해서 문재인 안철수를 구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토론을 제안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완전히 양건구도로 가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고. 근데 그걸 통해서 뭐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는 성사되는 건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토론 이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 공세가 먼저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토론 이전에 치열하게 백병전을 먼저 한 다음에 후보자 간 토론을 준비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토론을 하든 뭐라든 이제 남은 싸움들은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굳건하다는 걸 보는 건 뭐냐면 야당의 지지층들이 문재인 후보를 자기의 대표 선수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와 보수층들이 자기의 대표 선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중도 보수와 야권 진보와의 싸움에서 자기 표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건지가 관건인데 이번 그 토론의 공방 또한 그것의 연장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경수 대변인이 그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좀 됐거든요. 부쩍 강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룰에도 맞지 않다. 중간에 룰 바꾸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좀 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그때도 박근혜 후보와 싸웠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 보고 이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던 과거를 좀 떠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후보 시절에는 후보죠. 예, 토론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수천만 번다 그래서. 수천만 번다, 써준 네네. 것만 읽는다, 버벅거린다 이런 표현까지도 김현미 대변인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지금 후보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왜 토론을 안 하느냐, 토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김경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회 법칙을 보면 네, 모든 네. 정당, 특히 5%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예, 예. 5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의 후보는 반드시 토론에 참여시켜야 돼요. 아, 그 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게 그런데 이른바 이정희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토론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간훈 토론처럼 사설 토론이라고 사설 볼수 있죠. 개인 네. 단체에서 토론을 할 경우에는 네네.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럼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려고만 들면 하면 둘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합의 사항이 되면 토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관위가 하는 토론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지만 자, 그 토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둘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선관위 주최하는 토론은 안 돼요, 현행법상. 그렇지만 채널 A에서 이 시간에 둘이 맞짱 토론 하자. 제가 볼 때는 끝장 토론 하면서 안철수 후보 검증하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미국 대선은 그렇게들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한 3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토론에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치고 올라오는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좋다 그러면 끝장 토론에서 내가 안철수를 누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서 같이 토론하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네. 근데 만약에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하려고 도망다녔던 이러한 인상을 줬을 때는 사실 본인한테 굉장히 역풍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도망까지는 아니고 일단 검증 그렇죠. 먼저 하자 이런 그렇죠. 얘기니까. 단호하게 네. 정면 승부를 네. 문재인 후보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네. 또 둘의 어떤 끝장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문재인 후보가 됐건 안철수 후보가 됐건 둘에게도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측 공방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뭐 후보의 사돈 문제도 나오고 아들의 10년 전에 채용 의혹도 새롭게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찍은 한 장의 사진. 어제 박광원 대변인이 장문의 성명을 내면서 이게 다시 화제가 됐는데 이른바 저 사진 속에 있는 6명 중에 4명은 아니고 2명은 좀 어디서 이 조폭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새롭게 제기가 되면서 나왔는데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A씨, 저 중에 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정 구두가 청년의소 JC라고 하지요. 정복 차림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할 때는 항상 검은 정장이 입는다.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가 JC의 규정이지 그걸 보고 조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우리 단체가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 등 검토하고 있다. 자, 민주당의 박광원 대변인도 겨냥한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그 국회의원 시절에 JC 모임 이렇게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네. 보면 그 다들 뭐 저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많이 입는 패션이 그 이제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이렇게 네. 입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거는 두 가지 팩트만 확인하면 된다고 봐요. 그 안철수 후보랑 같이 찍은 사람 중에 정말 조폭 조직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네. 그 지역에 김광수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남성 중에 일부는 예전에 좀 놀았던, 자, 애들이라는 건 이제 본인보다 후배니까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예전에 좀 놀았던 거, 예전에는 놀았는데 지금 뭐 개과천선해갖고 뭐 사업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문제가 되려면 안철수 후보가 그 자기가 참석한 행사에 조폭 이런 사람들도 그 동원돼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서도 저길 갔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조폭 사람들도 조폭도 자기 그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전에 이 네거티브 뭐 보면서 그 사이비라고 비판받는 모 종교단체 여성이 유엔에 가고 반기문 총장하고 그때 사진 찍은 유명한 신천지죠. 신천지죠.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뭐 신천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저렇게 이제 정치인들은 어느 장소에서도 누구에게 노출돼갖고 뭘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폭이 뭐 명찰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양측의 정식 공방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저희가 먼저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도 이 사건 보도가 나가고 나서 현장에 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고 무슨 사진이 조폭과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부랴부랴 지역위원회 사무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 속의 일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를 뒤늦게 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늦게 어제 보고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김광수 의원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증언도 있었고 네. 김경진 의원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좀 자기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지역에 있는 이제 사무원들이나 아니면 조직원들한테 알아서 뭐라고 했더니 그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팩트는 이거 아니에요? 그중에 조폭의 경력이 있던 조폭 생활했던 분이 있었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전과라든가. 네, 뭐 그런 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안철수 후보는 몰랐을 것이다. 몰랐다라고 하는 게 주장인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안철수 의원을 우리가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거 뭐 조폭에 몸담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조폭과 관련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거 자체를 비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는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던 지역에 있는 사무원들이나 지역 담당자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오게 되는데 안철수 후보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미리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이런 논란을 낳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캠프 더문캠의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 이은혜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가 함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주장입니다.
이들 6명은 모두 전주의 유명 폭력 조직 소속으로 이 중 4명은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런 마다에 또 얘기했습니다. 아침마다 문 후보에 대한 비난과 유언비어 유포 힘쓰지 마시고, 이게 이제 문모닝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떼기 동원 조폭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유은혜 그 대변인의 말처럼 6명 중에 4명이 또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 김광수 의원이 지역구 거의 의원이에요. 국민의당.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오니까 네네. 사람을 동원해서 안철수 후보를 어떤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JC 청년회의소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 좀 사람을 동원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사람을 동원했고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사진을 찍자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직폭력배가 그중에 있다는 걸 가정하에 전제한다 하더라도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는 상당히 무관하고 네. 평소에 안철수 후보가 그 사람들을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네. 단지 지역구 의원이 동원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뭐 너무나 네거티브로 가면 좀 안 된다고 보고, 또 표창 의원이 SNS에도 올렸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걸로 가면 안 되고 결국 정책과 인물의 어떤 검증으로 가야지 않느냐. 네네. 근데 2시간 올렸다가 2시간 만에 또 이 부분을 철회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걸 전체를 보면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증하는 데서 도움은 되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근거와 또 검증의 목적이 있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면 오히려 제기했던 쪽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도 각 후보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당 의원이자 수석 대변인인 김경진 의원, 저희가 인터뷰했다 말씀드렸는데 또 그 사진같이 찍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 왜 이렇게 알고 찍은 겁니까? 모르고 찍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려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지, 당신 인상이 험악하니까 혹시 조직폭력배 아니냐, 혹은 당신 이상한 종교를 믿는 거 아니냐, 혹시 당신 사기죄로 교도소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사진 찍는 정치는 아무도 없거든요. 사진에 찍혔다는 이유로 무슨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많은 사고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아니 이거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거 다 물어보고 당신이 이상한 종교 믿으셔야 됩니까? 조직폭력배입니까? 네. 이걸 물어보고 어떻게 찍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죠? 네,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아니 조폭과 사진 찍었다면 검색 의뢰 순위긴 당연한데 사진 찍은 분이 간첩으로 밝혀지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나요? 라고 하면서 고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역시 문모닝의 대가 박지원 대표답게 아주 문재인 멋지게, 후보의 어법 그대로 쓴 거네요. 네, 그대로 엎어지게 돌려줬는데요. 제가 볼 때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당분간 열흘간 소위 말해서 많은 언론들이 비판했던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열흘간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 측은 아까 말씀대로 호남을 비롯해서 야권의 고정 지지층에 결집해서 그 결집도가 단단하고 결속력이 매우 강합니다. 네. 대신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은 중도 보수와 부동층들이 결집돼 있어서 연합군의 형태이기 때문에 느슨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전의 특성상 네거티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고정 지지층은 결집하지만 연합군들은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해서 당분간 이어질 텐데, 이 이어지는 동안 이런 문재인 후보 측의 캠페인에 대해서 나무랄 일만 아니라 안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공세는 당에서, 문모닝하는 박지원 대표 철저하게 당에서 마크하고 안철수 대표는 비전과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증이나 네거티브 공세는 당에다 맡기고, 문재인 네.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외연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세대든 아니면 계층이든 정치든 지역이든 본인이 연대에 대한 제안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제안해서 지역과 세대 간 통합을 깨한다던가, 아니면 행정수도처럼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책으로서 연대를 깨한다던가, 본인의 외연 확장과 연대 가능성들을 제안하는 차별화 전략을 가야지, 똑같이 후보 캠프마저도 네거티브 공세에 뛰어든다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거티브에는 역풍의 이면성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준연하게 네거티브의 그 위험성, 역풍을 경고해 주셨는데